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두면 5년비 5배 오를 4차 산업혁명 저평가 유망주 찾기 2부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4개의 조건에 맞는 기업 9개를 가져와서 총 6개 기업을 1차로 선정했었는데요. 오늘은 6개 기업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을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기업들 중에서 제2의 투식스 같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기 전에 잠깐 미주부 채널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를 의식해서 흥미 위주의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좀 더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후원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을 안 하셔도 미주부 채널의 모든 영상은 무료 공개입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은 처음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무료 공개입니다. 제 영상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개씩 한 달에 8개 정도 영상을 올리니까요. 8분이라도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할 때 여러분이 사주신 맛있는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치맥 이렇게 3개를 넣어봤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멤버십이 아니어도 지금처럼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하면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판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 미리 예습하시고 참고하실 수 있게 업로드할 영상의 주제를 한 2-3일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는 유용한데 영상으로 제작하기엔 흥미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조회수를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영상으로 제작 안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라거나 이 종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 지인에게 이야기하듯이 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안 하고요.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미주부의 모든 영상들은 지금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응원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1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기업들은 한 번씩 봤거든요. 1부 영상에서 아이로봇, 얘는 선정이 안 됐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일단 보라색으로 표기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기본적인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로 점수를 매겨 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닌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엠코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올 초 대비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었죠. 최근에 조금 올랐네요.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PE 레이시오를 보면 12배밖에 되지 않죠. 테크놀로지 섹터의 PE 레이시오가 33배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투식스 분석 영상을 올렸을 당시 투식스보다도 PE 레이시오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5년 평균 PE 레이시오보다도 절반 정도가 낮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좋죠. 기업의 성장성이 앞으로 좋다면 확실히 현재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EV 세일즈도 아주 낮습니다. 1도 안 되죠. 일단 여기까지 마음에 드네요. 제가 스크리닝한 게 어차피 향후 5년간 EPS 성장률이 15% 이상 기업들을 가져온 거니까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매출도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매출도 크죠. 연간 매출이 한화로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로스 프로핏, 매출 이익률은 좀 낮은 것 같네요. 2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순이익률도 5% 미만이네요. 수익성 부분은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향후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3년치 예상밖에 없긴 한데요. 일단 3년간 EPS 성장률은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5년간 EPS 성장률 15% 조건에 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성장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도 2020년에 성장성이 특히 좋았죠. 나중에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티커가 ERIC
기업이죠. 이 기업 이름은 발음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도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0빌리언 달러니까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이죠. 한화로 약 45조 원 정도 되니까요. 자, 얘도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PE 레이쇼를 먼저 보면 섹터 메디안 값보다 30% 정도가 낮습니다. EV 세일즈는 섹터 메디안 값보다 60% 정도가 낮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보세요. 2010년 매출보다 지금이 더 낮죠. 스크리닝 조건은 향후 5년 EPS 성장성이 15%가 넘는 것이었으니까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어떤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방금 전에 봤던 암코 테크놀로지보다 더 좋죠?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좀 들쑥날쑥하네요. 전년도 순이익이 0.98%밖에 되지 않고 최근 4개 분기를 합산한 수익률은 6.28%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향후 예상 실적을 보면 EPS 예상 성장률은 좋죠. 15에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매출 성장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성장성이 정체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산업의 성장성이 별로 없는 건지는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렇게 숫자만 보는 단계니까요. 자, 다음에 터틀비치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얘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코로나 때 4.25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25달러로 올해만 주가가 거의 6배 정도 상승했죠. 시가총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규모는 작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요. 코로나에 저점을 찍고 주가가 6배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PE 레이쇼는 14.45배로 낮습니다. 섹터 메디안 값보다 36%가 낮죠. EV 세일즈도 섹터 메디안 값보다 한 30% 정도 낮습니다. 매출 규모는 지금까지 봤던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좀 작은 편인데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성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2019년부터 순이익도 흑자를 내고 있고요. 특히 직전 4개 분기에 순이익이 좋습니다. 자, 얘는 분기별 데이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다른 분기 매출과 비교해보면 2020년 2분기와 3분기 매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분기 매출을 보면 4분기 매출이 좋았었네요. 자, 흐름을 봤을 때 2020년 4분기 매출은 더 좋은 실적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일시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건지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향후 예상 실적은 어떨까요? 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좋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21년과 2023년은 EPS가 역성장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향후 예상 매출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부터는 10%씩 성장하는 걸로 해놨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애널리스트 한 명이 의견을 낸 것 같거든요. 참 성의 없는 의견을 내놓은 것 같죠. 그래서 2022년 데이터까지만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도 실적 대비 저평가인 건 확실한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영상을 준비할 때가 12월 14일에서 15일쯤이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 올라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긴 합니다. 얘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로봇 코퍼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선정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이름이 뭔가 4차 산업혁명스러운 느낌이어서 얘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코로나로 40달러 아래까지 하락했다가 8월 달에 80달러 정도로 상승한 이후부터 주가가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요, 현재 들어가기에 크게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매출을 한번 보세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출이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이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좋죠. 이렇게 예쁜 수치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 10년 동안 순이익도 적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익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도 50% 정도로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순이익률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향후 예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EPS 예상 실적은 2022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2021년은 40% 정도 역성장하는 걸 예상하고 있네요. 그런데 2022년은 다시 65%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도 100% 믿지 말고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예상 매출도 보겠습니다. 자, 매출은 역성장하는 건 아닌 걸로 예상하고 있네요.
매년 1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로봇이라는 기업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알아봤는데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미주부 주주님이 일부 영상의 댓글로 아마존에서 엄청 팔리고 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로봇 청소기를 중고나라에서 한 3만원인가 주고 중고 제품을 샀는데요. 몇 분 만에 자꾸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아무튼 얘는 음성 인식 기능도 있어서 사람이 지시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 보신 적 있나요? 보통 그냥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는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모바일 앱으로도 조절되고 제가 중고나라에 샀던 로봇 청소기보다는 많이 똑똑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도킹해서 자동으로 먼지도 빨아들이네요. 항상 청소기는 먼지 털어내는 게 가장 귀찮은데 편리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출 구조가 로봇 청소기 아이템 하나만 있다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기업의 매출을 이끌어주는 킬링 아이템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매출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고 경쟁자의 등장으로 그 주력 아이템의 매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랜 B가 있냐는 거죠. 이 플랜 B가 없을 경우에는요, 이 정도 매출 규모의 기업은 또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나 봤는데요, 다른 게 있긴 합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멋있게 허리에 딱 차고 나갑니다. 자, 어디를 가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얘를 작동시키는데요. 이게 뭔가 했는데 빗물바지 청소기라고 해야 되나? 지붕 처마 청소기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따귀 때리듯이 모터가 돌면서 빗물바지에 있는 낙엽을 밖으로 이렇게 쳐내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사용할까요?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사시는 미주부 주주님들 댓글 좀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로봇 수영장 청소기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렇게 물속을 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는데요. 미국은 수영장 딸린 주택이 많아서 이런 청소기들도 판매가 많이 되는 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회사명이 아이로봇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 아시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했다는 기사도 났는데요. 4차 산업혁명 로봇 키워드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 했는데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자, 아무튼 다시 아이로봇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로봇도 로봇 청소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네요. 회사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인가요? 사무보조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주력 매출이 로봇 청소기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하려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사업 다각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로봇이란 기업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매력이 느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친숙한 기업이죠. 로지텍입니다. 로지텍도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손익계산서도 제가 봤는데요, 수익성도 좋아 보였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매년 10% 내외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배당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서 장기간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12월 8일 기준 주가가 45.51달러인데요. 거의 52주 최고가 수준입니다. 주가가 꾸준히 올랐죠. 자,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P/E 레이시오는 TTM 기준 21.58배로 섹터 메디안 값보다 좀 작죠. 자, 포워드 값은 안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EV 세일즈는 섹터 메디안 값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나 기대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자, 과거 10년간 매출 추이를 보면요, 10년 전 매출에 비해서 최근 연도 매출이 더 작죠. 일단 과거 데이터는 매출이 점점 감소하다가 성장성이 좀 정체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 7개 분기 영업이익도 적자였는데요. 일단 과거 데이터만 보면 매출도 성장성이 멈춘 것 같고 수익성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향후 EPS 성장성은 아주 좋습니다. 2021년에 4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2022년에는 무려 4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30%나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forward P/E 레이시오가 안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51.44배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EPS가 48% 성장해야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 레이시오가 34.59배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정도 수준이 섹터 메디안 값이었죠. 그러면 예상 매출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매출 성장성도 좋게 보고 있죠. 2022년과 2023년 매출 성장성을 1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벨은 과거 매출이 왜 정체되어 왔는지,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왜 이렇게 성장성을 다시 좋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마벨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입니다. 얘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12월 18일 기준 주가가 36.51달러 정도 됐고요. 얘도 마켓캡이 12빌리언 달러가 넘으니까 규모가 제법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P/Ratio가 TTM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데요. 포워드 기준으로는 섹터 메디안 수준입니다. 35배 정도 되죠. 그리고 EV 세일즈 멀티플은 TTM이나 포워드 둘 다 비슷하죠. 아마도 직전 4개 분기에 순이익이 안 좋은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을 보면요. 얘도 10년 전 매출보다 현재 매출이 오히려 더 작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매출이 상승하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향후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향후 예상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네요. EPS도 2021년에 31%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1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2023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 의견만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 성장성도 5에서 10%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만 가지고 보면 마벨도 그렇고 STM도 그렇고 지금 매수해도 되겠다 싶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수치만 갖고 분석한 건 그냥 기초적인 분석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부 영상과 2부 영상 같이 종목을 발굴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인데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스크리닝해서 오늘 한 것처럼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재무제표를 가볍게 보면서 기업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2단계 정도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걸러낸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 역량은 어떤지, 또 이 기업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사업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쟁자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투자 기간과 목표 기업 가치를 얼마로 할지도 정해보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투자해야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요. 일단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보고 어느 정도 저평가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예기치 못한 기업의 악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해야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 1부 영상과 2부 영상을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었나요? 저는 별로인 기업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기업도 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기업은 암코 테크놀로지와 여기 티커가 HEAR인 기업, 그리고 아이로봇, 이 3개 기업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지텍도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와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과거 매출은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결론 대신 주식 투자를 하는 생각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투자 유치도 받고 상장사와 M&A도 해보면서 정말 수많은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 회사들 앞에서 PT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투자자들 앞에서 PT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해외 20여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요. 이 국가에서는 2,000여 개 매장에 입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이런 앱도 있고요. 특허 출원도 3개씩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사의 장점이나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모든 투자자들이 묻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매출은 얼마나 하나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매출은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다른 비슷한 기업들보다 브랜드 로열티가 있고 이 분야에서는 따라올 기업이 없고 주도적인 기업입니다. 유망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길게 보고 가려고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투자자들 앞에서 PT할 때 모든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요. 이익은 얼마나 낼 수 있는데요. 라고 했죠. 여러분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유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려고요. 가 아니고요. 이 기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유망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업에
3년 뒤, 5년 뒤 매출 성장률은 몇 %를 예상하며 3년 또는 5년 뒤에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이 정도를 예상한다. 자, 이렇게 내 머릿속에 막연한 생각을 수치화해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 기대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가 딱 장착이 되면요, 어떤 자료를 검색해 봐야 할지, 내가 무엇을 더 분석해 봐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기업이 유망해서 길게 보고 투자한다는 건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거죠. 감으로 투자하면 투자하고 나서 불안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고 불안하니까 그냥 또 팔죠.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팔면 다시 주가가 오릅니다. 내가 공부해도 뭐 아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미주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